중국 경기 부양 의지 확고, 금리 인하 단행할까? 금리를 약간 인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잠깐 보류를 하고, 원래 계속 어차피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동성 공급을 보류했다라는 건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려고 잠깐 이걸 잠궈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미국도 좀 있으면 이제 금리 인하 할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전부 다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이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죠. 네. 형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확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급 준비율 0.5%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한 150조 정도 돈 풀린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서 각국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전부 다 지금 뭐 그쵸. 다 지금 유동성을 다 공급하는 하기 내용들. 직전이에요, 예. 정말. 전부 다 뭐 우리도 내년 또 예산을 갖다 513조 정도 뭐 올해 대비해서 9% 정도 증액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서도 이제 독일도 재정 적자 폭을 조금 더 뭐 GDP 대비해서 0.35 이상으로 늘린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22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그 중국에서 지표 하나를 보니까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2.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저는 자신감을 중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또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원래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어서 협상이 지금 9월 달에 통화하고 10월 달에 이제 고위급 협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참 못 믿을 겁니다. 아마 미국도 못 믿고, 미국도 중국 입장에 보면은 도저히 저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그죠. 보험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딱 터지면은 그냥 우리도 금리 인하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8월 예상 수출액이 2% 증가를 예상을 해서 나온 발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 감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좀 부담을 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다 또 환율이 좀 7.1 위안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이게 무역 분쟁이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탈까 하니까 또 자기네들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저런 부분들을 다 이제 살살 이제 피우고 있고, 여차하면은 그냥 방아쇠 쏘겠다. 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과연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도 이제 우리 수출 비중이 24%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쟁해가지고 이익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중국이 일단은 뭐 살린다라고 하면 우리 정시에도 뭐 긍정적이다. 뭐 유럽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면은 긍정적이다. 어차피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첫 마디에 그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지갑 잘 안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가지수 떨어지고 실제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각국 정부 쪽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거품이라도 좀 집어 넣어보자. 거품을 집어 넣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요 마침 이제 올라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 롯데케미칼도 좀 올라왔거든요. 네. 포스코도 좀 올라오고 막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님. 네. 어때요? 저는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 네.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우리가 ECB 얘기했었지만 ECB가 인하하는 것보다 얘네들 얘가 더 세죠. 훨씬 센 카드인 얘가 거고. 더 센 카드죠. 네.
왜냐하면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내수가 지금 망가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떨어졌죠. 이번에 나왔던 오늘 나왔었던 게 이제 내년도에 5.7%까지 내려간다. 아, 네. 하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6%대의 성장률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 예전에 이제 중국이 뭐 7%대라 깨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막 그죠, 예. 폭락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7.5%.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없어졌지만 의미 있는 거는 이제 6%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다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연관성을 같이 또 이제 합쳐서 보면 내수를 살려서 장기화되는 부분들을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좀 방어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하려면 네. 인하를 해놓고 그래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거나 하더라도 내수 쪽에서는 좀 살려놓는 어차피 중국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수로 돌리기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은 기초 체력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내수를 살리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계속해가지고 인하를 하거나 네. 유동성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중국은 어찌됐든 겉으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안에서는 내수에 대한 경기 부양 카드만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져 있고 얘네들이 계속 때리니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체적인 체력을 계속 기초 체력을 다져 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저는 인하 가능성 아까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인하를 하면 어찌 됐든 아까 우리가 이제 지갑을 잘 안 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좀 지갑을 잘 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국은 지금 내수가 안 좋다고 네. 유명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성장률 자체가 6%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그쵸, 이 성장률에 대한 그로스로 봤을 때는 그쵸, 괜찮은 중국의 GDP의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소매 판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좀 다른 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는 또 뭐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좋은데. 네. ECB가 금리 하는 거는 미미할 수 있지만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카드는 조금 좀 더 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적으로 더 좋긴 하겠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까 이동훈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스탠스를 보여주거나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직접적인 이제 영향권에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정책으로 좀 시장에서 해석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은 이제 외화에 대한 유입이 이제 촉진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카드가 다 맞물리게 됐을 때 중국 증시도 조금은 이제 견인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10시 반 되면 중국 증시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거 보고 하는데 항상 보는데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10시 반에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그나마 조금 중국이 금융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 계속 어떤 경기라던가 미중 무역 분쟁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트럼프가 트위터에 못 썼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중국이 그 안쪽에서 좀 방어선을 다지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겠나.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위안화를 약세를 만드는 거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어쨌든간 아까 이동훈 파트너 얘기한 것처럼 해봐. 네, 준비하고 있다가 쏜다라는 게 보여주는 거고 최근에 7위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그죠? 7.1 넘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용기는 있고 총알은 있고 이제 쏠까 말까 하는 게 있는 상태. 어쩌면 이게 분쟁이잖아요, 그죠? 분쟁인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환율 조작국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사이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미국과 그 이번에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그 걱정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머누신 재무장관이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ISM 제조업 지표라는 이런 내용들이 50을 그쵸, 그게 떨어졌죠. 하회를 했죠. 네. 하회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 마침 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도 답보 상태고 그 내용이 나오니까 머누신 재무장관이 어저께 뭐런 얘기냐면 경기 둔화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하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를 뭔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고위급 협상이나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환율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두루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강이 들어오는 거는 무역 예.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다. 이제 금융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서로 이제 협의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쵸, 언급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이 7위안을 넘어가고 7.3위안하고 7.5위안까지 가면은 뭐 중식은 이제 박살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사실 넘어가도 뭐 별 이상 없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휴고 이번에서 같았어요, 휴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각국이 경기 부양의 측면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은 네. 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괜히 이거를 걸고 그러니까 넘어질까 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미국이 사실은. 네. 중국한테 네. 관세를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금리를 올리지 말아던가 뭐 그건 위안화에 못하죠. 대한 네, 부분을 그죠. 할 수 네.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찌됐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7위안이라고 하는 방어선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가면서 참았던 부분들도 있고 뭐 하고 싶으면 더 금리를 더 뭐 많이 낮출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선택의 카드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미국이 끌고 나간 어떤 무역 전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우리한테는 없다. 그리고 이걸 해주면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걸 했을 때 약간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도 이제 중국이 계속 끌려오는 형태의 스탠스를 눈치를 볼수 있는. 네. 취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참았어. 우리는 방아쇠도 있는 총알도 있고 방아쇠도 당길 수 있는데 안 해서 못해서 안 한 게 모네타를 아니다. 안한 거건 안 한 건 아니죠. 참은 네. 거지. 네. 근데 진짜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 이렇게 할래. 근데 미국에서 관세를 인상하는 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쩔 할 수 없다. 그쵸, 때리면 네, 맞을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지만 이건 중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카드가 상당히 높고 오늘 뉴스 나왔었던 것도 내년도 전망치가 6% 아래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은 상당히 좀 긴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7위안 넘으면 뭐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별일 없었는데. 예전에는 7.5 이렇게 성적이 7.5 그다음에 6.5 네. 이거 내려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금 6%, 6.5에서 6.3 네, 그죠. 정도까지 네. 왔는데도 별 없거든요. 그쵸. 근데 네. 심리적으로 6 언더는 사실은 좀 센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왜 센 심리적으로 거 하필 5 언더가 더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로 오는 왜냐면 진짜 심하다. 이번에는 이제 5.7 정도까지 전망치가 네.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6.1 정도까지 낮아졌는데 내년에 5.7까지 간다는 얘기는 6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5 네.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겨져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중국이 수출도 있지만 내수가 워낙에 이제는 커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미국도 뭐 중국한테 수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가지고 뭐 미국하고 그렇게 저도 이게 그렇게 충돌이 생각해요.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않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지 저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네들이 고시를 하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바로 뭐 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얼마까지 해라, 얼마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각국에서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하는 거는 이게 통화 정책이니까. 예, 각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뭐 이제 내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위안화의 어떤 변동을 준다. 여기에 딱 예, 그렇죠. 그대로 예, 돼 있으면은 이제 그게 거기까지 가지만 그게 딱 끊어버리고 생각을 하면은 경기 정책에 따른 어떤 그쵸.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아주 이야기가 너무 딱딱 맞아가지고 네, 싸움을 붙이진 못하겠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요. 사실 뭐 6% 밑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이 여기서 금리 인하도 못하면 그것도 바보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본인 나라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한번 못해? 그것도 시진핑이 바본 거란 말이죠. 보고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유럽에서 어떤 양적 완화의 제스처가 나오는 것보다 우리 증시에는 오히려 좀 더 큰 효과가 올 수 있겠다.